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하는 시간으로 현암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되게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래도 쉬운 문제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나름 의미가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한번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보시죠. 복소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i에다가 a 플러스 bi를 곱하기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a 마이너스 bi가 나와야 되는데. 자, 곱하기 먼저 슉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bi 제곱 마이너스 ai 됐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아야 될 게 같아야 되겠죠? a하고 b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z는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1 플러스 i 애초에 이렇게 생겼고 미리 계산해 놓죠.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요. z하고 z바를 항상 더하게 하게 되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a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곳에 다시 2배 돼 있다. 그러면 4a 되는데 우와 아까 a하고 b하고 서로 어땠었다? 같으니까 2a도 되고 2b도 되는 거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기억은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니은은 뭘까요? 문제 주어진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i, z 이렇게 되니까 z파 이렇게 돼 있는데 하하. 이것은 양변에다가 무엇을 곱하게 되면 될까요? i를 한번 곱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i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i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죠? z 이렇게 하하. 이건 주어진 식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니은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뭘까요? z하고 z바를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원래 뭐가 되죠?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이렇게 싹 바뀌죠? 와우. 그러면 이건 이제 2a제곱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0이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디귿은 확실하게 샥 틀렸고요. 자, 리을이 나왔네요. 리을 z분의 z파. 에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아까 이 식 부분을 처리를 하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이거 유리화 배우셨죠? 마이너스 i. 됐습니까? z파 분의 z. 그럼 뭡니까?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뭡니까? i. 으이. 계산 결과 뭐가 되죠? 0. 처리됐습니까? 자,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의미를 정확하게 Z가 뭐였다라는 거 판단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온 거니까 시간 내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처리했는지 보셨죠? 자, 연습하셔서 저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 2차 함수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방정식으로 따지면 알파 베타가 근이다. 그리고 그 녀석의 합은 16 돼 있을 때 다음 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돼 있네요. 2차 방정식 형태로. 호호호. 이건 뭘까요? 우리가 알파 베타가 2차 이런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얘네들 슉 테이프했을 때 F 알파 이런 부분, F 베타 이런 부분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요 부분이 0이 대입했을 때 0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새로운 식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착각하셔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고 그러면 시간 오버해요. 이 부분이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 이렇게 똑같아지는 그런 새로운 x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3x 플러스 2는 이꼴 알파, 3x는 이꼴 알파 마이너스 2,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2 똑같은 형태니까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생겼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 마사 이렇게 풀어서, 그리고 3분의 두근의 합이 얼마라고 했다? 16, 12니까 3, 4, 12 해서 정답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이거 이해 잘해야죠. 그래서 이런 근이 새로운 근이다라는 이 부분 됐습니까? 자, 출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체킹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이 풀이법 잘 익혀서 여러분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함께 볼 9번 문항은 자, 등식 우와우 항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짜잔 구해달라. 항등식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항등식 풀이는 계수 비교, 수치 대입 있는데 지금 주어진 이 식을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하겠다. 시험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하는 수치 대입법으로 주어진 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문제 보았을 때 요게 오호 없는 것도 있고 오호 짝수들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특징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좌변은 항상 뭐 결과가 문제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가볍게 쓰는데 이제 우변이 관심이 많죠. 자, 우변에 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x에 0 집어넣으면 이 뒤에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그래서 a0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2 마일 v를 지워지니까 2의 4제곱 나오는데, 자, 이 앞에 나오는 숫자는 문제마다 계속 달라지는 건데 이 뒤에 나오는 이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a0 있겠고 a1 제곱해도 1이니까 a2 그 다음 a3 짜잔 a8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오는 거죠? 계수의 총합 이런 형태로 모든 계수들을 다 더하게 하는 형태를 만들려면 1 대입하는 것이 아이디어다. 이런 게 이제 이론 학습이었었겠죠? 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되고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1 되고 와 그러면 4의 4제곱이네요. 숫자 커지는데 자, 어쨌든 좌변식은 이렇고 우변식은요. 여기 모양이 관심이 많은데 a0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a2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요. 그래서 8제곱에서 끝나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두식 나온 거 가지고 항상 응용 문제가 돼서 원래 이제 합차 부분이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합이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2의 4제곱 더하기 4의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자, a0 이 부분은 이제 2배 돼서 a0 여기는 지워지고 그 다음 또 2배 a2 a4 a6 계속 쓸까요? a8 이렇게 됐습니까? 짝수 부분들이 나오죠. 짝수 부분들이 이해됐습니까? 자, 계산이 좀 불편한데 이때는 센스 있게 2로 가서 이제 지우기를 하면 되죠. 뭐 a0 더하기 a2부터 a8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요. 이 세제곱 처리해 주면 되겠고 4 세제곱에다가 4를 하나 나누니까 2 이렇게 이거 좀 되죠 뭐. 자, 이제 슬슬 이제 써볼까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8 되겠고 요게 이제 64에 128 처리되고 됐습니까? 여기는 아까 문제에 1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요. A2, A4, A6, A8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더하니까 얼마 했습니까? 136에다가 넘어가서 빼니까 135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 되죠. 답 구해가는 건 별 문제 없고요. 또 참고사항으로 차를 구하게 되면 뭔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2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2배의 관심사는 A1, A3, A5, A7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들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도 있는 형태라서 저 한번 아이디어 제공했고요. 지금은 큰 틀에서 잊지 말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결과를 더하기 빼기. 그러면 각각의 형태마다 모든 계수의 합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짝수들 홀수들 됐습니까? 나오는 형태들을 기억해서 변형된 문제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1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5제곱의 개수와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냥 뭐 전개식 개수 구하는 거니까 쉽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를 다시 뜯어보게 되면 5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뭐 곱셈 공식하고 매치합되는 요소가 잘 안 보이시죠? 물론 나중에 확률 통계 파트에 이항 정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개수를 구해가는 것들이 공식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1학년이시거든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세제곱은 이런 거죠 뭐. 짜잔. 험악스럽죠. 자, 이런 걸 전개한다는 건 뭘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곳에서 이렇게 세 개의 인수 중에서 뭔가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뭔가가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뭔가 하나가 나와서 이 부분이 곱하게 돼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x 5제곱이 나오느냐, 뭐 어떻게 x 세제곱이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5제곱이 만들어질 때는 제곱 가장 높은 차수니까 거기다가 x 이렇게 곱하기 되어야 x 5제곱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좀 특이하게 생긴 요 녀석이 x가 3개의 괄호 중 어떤 괄호에서 나왔을까요? 가지수가 3가지.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제곱이 나니까 가지수가 1가지. 그래서 3개까지 경우가 x 5, 그러니까 3가지 경우가 있겠다라는 뜻은 x 5제곱의 개수가 3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그럼 세제곱 개수는요. 세제곱 어떻게 만듭니까? x 제곱에 가장 높은 수니까 x의 상수 이렇게 3개가 곱하게 되어야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3개의 괄호 중에서 x 제곱이 나올 괄호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 x는요 아까 나왔던 괄호 빼고 다른 괄호에서 x가 나와야 되니까 2가지, 나머지 한 괄호니까 1가지. 그래서 6가지. x 세제곱의 개수는 6개인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 뭐가 있죠? x 곱하기 x에서 x 세제곱이 되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 모두 다 나오는 거니까 몇 가지? 1가지. 합쳐서 몇 가지?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또 A, B 이 개수를 해서 이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끝났는데요. 이 문제가 그냥 정상적인 형태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는 조금 사뭇 다른 곱셈 공식하고는 좀 살짝 변형을 시킨 그런 내용이라서 이런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고2 때 좀 더 좋은 풀이 이항 정리 파트에서 뭐 3팩토리얼 나누기 P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쉽게 처리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공부하길 바라면서 이번 문제 풀이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번 문제풀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네요. 알파 베타 근대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차수가 높은 부분이 나와 있을 때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가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는 2차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3차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모양 형태가 똑같은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없고 빼기 4 이런 부분들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들어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이 부분에 있는 식들이 자, 죄다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더하기로 바꿀까요? 그래서 4알파 플러스 1 4베타 플러스 1 자,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가능하겠다. 나머지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은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4알파 플러스 1 4베타 플러스 1 분의 통분 4알파 플러스 1 4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16 알파 베타 4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4 알파 플러스 베타 11 더하기 2. 자,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두 군의 합 뭐였죠? 1이었군요. 두 군의 곱은 얼마였고요? 3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열심히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8 더하기 4 더하기 1. 여기는 얼마였죠? 1이니까 4,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52, 53분의 마이너스 6. 이거 약분 안 되나요? 자, 답이 이렇게 됩니까? 숫자도 좀 독특하군요. 자, 마지막 산수는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거 높은 차수 부분은 원래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가야 되는데 그때 나머지 정리 원리죠.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근데 이 부분이 0이니까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해도 되겠다. 그런 배운 원리를 적용해서 차수를 낮춰서 계산 들어가는 거. 마지막 산수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다른 학교 문제에서도 등장할 수 있지만 산수 과정을 조금 살짝 더 업그레이드해서 출제를 했군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역시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서 다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3번 문항. 한눈에 보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네요.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8이다.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거다.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네요.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잘 모르면 일단은 써라. 무엇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이런 부분. 됐습니까?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걸로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돼. 이 플러스 됐으니까 3 마이너스 x로 쓰면 되겠네. 짠! 됐습니까? 근데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차로 2차의 나머지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느냐? 구해달라 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또 이 부분을 출제자가 RX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가 키포인트죠?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일단 이렇게 쓰고 나면 이곳을 0 되는 숫자를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값을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뭐 F1은 8이다. 이런 정보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녀석이 문제죠. 대입할 숫자가 안 보여요. 허근 갖는 식이에요. 허근 갖는 식. 물론 이제 허근 처리법 이런 거 이용해서 풀이도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하고 어떻게 처리해 갈 거냐.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풀 때 이거로 나누기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1차가 돼야지 이렇게 2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더 나누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더 나누기를 하게 되면 a 들어가고 식 쓰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부분을 a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왔던 정보 1을 대입하면 즉 F1을 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문제에서 8이라고 했는데 1 집어넣으니까 3A 111 3A 뿌 2 이렇게 되니까 3A는 6해서 아이 하고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 2를 이곳에 이제 대입하면 이제 RX가 완성된 거죠. 즉 RX는 2를 갖다 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물론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문제풀이 이제 시간이 바쁜데 R2 구하라 그냥 곧바로 2 대입해야 되겠죠. 2 집어넣으니까 4 5 6 7 14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 됐습니까? 그래서 15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됐죠.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 점검. 3차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2차 좋습니다. 근데 주어진 정보 2차로 나눌 때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이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2차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보 이용해서. 물론 간단한 이론 정리 패턴 이야기 줬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자, 또 다른 풀이법이 존재하는데 지금 풀이법이 가장 좋아서 우리는 이제 이걸 0 되는 부분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x는 허수라도 대입을 못하지만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걸 이제 대입해서 소거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되려면 그 나머지는 뭐 이 부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으니까 이렇게 같습니다 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풀었던 방법만 못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풀이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 중 조금 까탈스러운 문항이었으니까 신경 써서 잘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락쌤의 현암고 기출문제 풀이 14번 시작합니다. fn이 요렇게 두 덩어리로 요상하게 조져 있네요. 그 f에다가 숫자를 6, 1부터 40까지 다 대입하겠다. 이게 두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요.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1 집어넣고 그럼 i 2 집어넣으면 2i 제곱 3i 세제곱 4i 4제곱 언제까지 쓸까요? 맨 마지막에 40i의 40제곱 이렇게 써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i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할 때는 네 번마다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기억하면 얘는 그대로 i고 i 제곱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i 플러스 4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수 부분 계산 2 허수 부분 계산 마이너스 2i 이렇게 네 번마다 규칙이 좀 더 의심스럽죠. 그럼 이제 5i 5제곱 해주면 이거는 5i 그 다음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계산해보세요. 뭔가요? 뭘까요? 같죠? 그래서 이제 네 번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 근데 40번 이런 반복이 10번 나온다는 뜻이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2 마이너스 2i 이 끄집어낼 수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쪽 계산 끝이에요. 그럼 뒤쪽 이 계산은 뭘까요? 여러분들 i 제곱이 뭔지 아세요?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곳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그러면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1 3제곱 뭐 이거 장난하는 건가요? 그래서 짝수 번째 끝나기를 끝나요. 지워지고 남는 게 없어요. 허허 답이었어요. 답 됐습니까? 좀 더 이쁘게 좀 쓸까요? 이렇게 되셨죠? 자, 두 덩어리 돼 있다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 한 덩어리, 뒤에 거 한 덩어리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도 돼요. 물론 이제 결합해서 계산도 가능하겠지만. 됐습니까? 자, 네 번마다 규칙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상기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풀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5번 문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나와 있고 이참수 최대값 최소값 차 아이고야 이거 하나를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값의 차를 질문 던졌네요. 일단 범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x 범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a-1 a 플러스 1 여기와 여기 차이는 이만큼 되겠네요. 즉 간격이 이만큼이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a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합니다. 자, 이차함수 보도록 하죠. 일단은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3 이렇게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 범위가 간격이 2지만 a 값이 나오지 않아서 그 범위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해야 돼요.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대칭축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 그렇다면 요번에는 대칭축이 3인데 이렇게 해서 a-1 a 플러스 1 이런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대칭축이 3인데 이렇게 혹시라도 돼 있는 경우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봅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의 차라고 했으니까, 요때가 최대, 요때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에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fx라고 하면 fa-1 빼기 fa 플러스 1 이런 형태. 되셨죠? 자, 그러면 계산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은 이제 봐가면서 써야 되는데. 자, a-1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또 뭐였죠? 마이너스 6에 a-1 플러스 이거 가로를 칠까요? 그냥 6에 a-1 쓰죠. a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뒤에 숫자는 빼기 하니까 곧바로 사라지고. 자, 이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곱할 때 a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 플러스 6은 지워졌고 1은 지워지고 플러스 6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차가 6이다. 하하하. 그러니까 얼마다? 4a는 6이다.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2분의 3 정도 싹 집어넣어 봐요. 2분의 3 더하기 1. 3보다는 작은 값. 충족하죠? 그래서 a 값 딱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때는 오른쪽 값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 a-1이 이제 3보다 크다 이렇게 식 나와야 되는데 바빠서 그거 안 씁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바쁘다고 안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필요하시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겠고 빼기 6의 a 플러스 1 빼기 a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상수 부분은 지워지니까 됐고 a제곱 지워지고 2a 마이너스 플러스 4a 되겠고 지워지고 상수는 위에 지워졌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죠?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결과가 6이다. 4a는 얼마다? 18이다. a는 얼마다? 약분하면서 2분의 9가 되겠다. 됐습니까? 조건 만족하나요? 만족하지요. 됐죠? 자,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볼까요? 이때는 꼭지점이 최소가 되겠고, 뭐 이거든에서 최대가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아요. 이때, 자, 이제 주어진 식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차이가 6 나는 거니까 8 되는 좌표를 찾아버리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게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니까요. 됐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은 8 이렇게 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x는 3 근위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9 빼기 3 6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요. 되셨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그림 모양을 따지게 되면 여기 대칭축이 3 이렇게 돼 있어 3이 있는데 차이가 6이 되려면 이쪽 좌표든 이쪽에는 3 플러스 루트 6이 되거나 이쪽 이렇게 해서 이제 3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와 여기 3인데 이 간격이 그러면은 루트 6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좌측을 봐도 마찬가지고 루트 6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루트 6이라는 숫자는 이보다 큰 숫자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들은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범위는 이렇게 이게 a-1, a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이 간격이 2밖에 안 돼요. 즉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간격 표시를 하게 되면 간격 표시가 루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간격이 루트 6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작게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간격이 시작하더라도 좀 작게 되니까 그러면 차이가 6이라는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6이라는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게? 날 수가 없죠. 최소 루트 6 차이가 되어야 6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요. 맨 오른쪽은 열심히 풀었는데요. 답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없다예요. 없다. 하하. 그렇다면 앞쪽에서 구한 이 두 가지 경우가 답이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A값을 합하라. 두 개를 합하여서 정답 2분의 12, 6 이렇게 써가야 이제 정답이 돼가는 거죠. 오른쪽은 애써 풀었지만 답이 안 되고 앞에서만 답이 되는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15분 정도는 서술형에 내고 싶은데 서술형에 내진 않고요. 그냥 문제를 냈습니다. 대칭축 구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범위의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이제 핵심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답 나오는 부분들에 좀 주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담겨 있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학습해가지고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랑랑랑 즐겁게 문제 풀고 계십니까?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큰일 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1부터 5까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사참수가 이런 것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fx를 x-n으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n분의 1이다. 원리를 적용해서 쓰게 되면 fn은 n분의 1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쓰게 되면 이렇게 x분의 1 쓸 수 있는데 여기 숫자가 같으니까요. 이걸 만족해주는 숫자가 1, 2, 3, 4, 5 5개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좀 그럴싸하게 쓸까요? 이 식을 이제 x를 곱하기 해서 xfx 1까지 이항시킬까요? 말까요? 자, 이항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는 0 이렇게. 와우, 이런 문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족해주는 숫자가 몇 개라고요? 저렇게 5개. 그러니까 이게 a의 x-1, x-2, x-3, x-4, x-5. 어우, 미워요. 너무 길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식이 되겠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왜요? 짠짠짠. 여기 써있는 x에다 0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려고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하기 하게 돼요. 되셨죠? 음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수. 이쪽 음수 약분해서 사라지고. 그럼 1부터 5까지 곱하기 한다? 숫자를 다 쓰지 않고요. 우리는 이거 팩토리얼이 있는데 팩토리얼. 들어보셨어요? 1부터 2 이렇게 해서 차차작 해서 n까지 곱하기 하는 거?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좋은데. 자, 이게 그래서 5 팩토리얼 아니면 뭐 120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a라는 것은 일단 나누기 해서 1, 2, 3, 4, 5 곱하기 분의 1 이렇게 120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되셨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xfx 모양을 얻어낸 거죠. 자, 그러면 xfx는 120 써야 되나? 1 곱하기 2 곱하기 5 팩토리얼로 쓰고 싶지만 참습니다. 분의 1에 또 써야 돼. x-1, x-2, x-3. 야, 이 문제 설명 너무 힘들어. x-5. 그 다음 이항시킨 더하기 1 정도 쓰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에 f-1이다.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이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그럼 마이너스 f-1은 그냥 잠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곱하기 하고 뒤에 더하기 1.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풀려면 또 얼마를 대입해야 됩니까? 8을 집어넣어야겠습니다. 8, F8. 그냥 이거 이렇게 잠시 쓰겠습니다. 자, 8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거 붙었습니다. 3, 4, 5, 6, 7 더하기 1. 됐습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서서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죠? f-1 빼기 f8이다. 자, 계산하면 할까요? 자, 먼저 이제 위식에서 사실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 1은 뭐 하나 곱하기 해도 상관이 없죠? 같아져요. 이럴 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약분해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와우.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이게 마이너스 5였다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계산인데 이거 3부터 7까지 다 곱하기 하려고요? 아닙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1 곱하기 2를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1부터 5까지 곱하기가 딱 나와요. 그럼 이렇게 또 지워져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얼마죠? 3이에요. 됐습니까? 8F8이 21 더하기 1, 22가 돼요. 그래서 F8은 4분의 11 됐습니까? 그럼 이게 5 마이너스 4분의 11 4분의 20 됐습니까? 4분의 9 이렇게. 와우. 뒤쪽 산수 부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여러모로 좀 여러분들 괴롭혀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와, 이런 특징을 파악해서 그래서 이렇게 놓는 부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혈암고에서 좀 어려운 형태, 다른 학교도 이제 유사한 문제 패턴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훨씬 어려운 패턴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와 관련된 계산인데 여러분들이 무지 낯설어요. 제가 이 부분을 120을 몰라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놓고 끝까지 놓고 어떻게 산수하는지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일정한 규칙으로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그 연산을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약분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산수가 가능해지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2부터 6까지 곱하기 한다든지 3부터 7까지 곱하기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숫자를 가지고 또 다시 120으로 나눠서 풀이해야 되는 이러한 아주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좀 계산하는 과정을 좀 잘 지켜보셨습니까? 이 과정들 좀 잘 기억해서 남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이 16번 문제 패턴 잘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해서 보셔야 되겠죠? 반복해서 학습하셔가지고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 17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 주어진 식을 구해달라. 일단 차수가 높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어진 식을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어떤 식 변형이 가능할까요? 자, 주어진 식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2까지 먼저 나누면 되겠네요. x 더하기 x분의 1이 생기고, 됐죠? 자,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서 이항시키면서 2도 아까 나눴으니까 1 더하기 루트 x는 사라지고 이런 관계가 보입니다. 제곱을 하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있고 더하기 2가 생길 거고,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이렇게 계산되나요? 1, 5, 6에다가 더하기 2 루트 5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2마저 이항을 시켜서 계산해서 이쁘게 써놔야 되겠습니다. 제곱분의 1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죠? 마이너스 1 처리되겠네요. 뒤에 루트는 그대로 있고.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의 식 나와 있는데, 이 식을 더하기 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되는데,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플러스 2분의 루트 5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해서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이항시키면 1x분의 1 x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x제곱 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x제곱을 곱하기 해서 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지금 이쪽 원래 주어진 식이 이제 4차 부분이라서 4차 형태의 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우와 여기까지 똑같네요. 문제풀이에서 뭔가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제 2알파 부분을 놓게 되면 여기까지 모양하고 여기까지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요걸 이렇게 이항시키는 거니까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1. 즉 이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처리가 되죠.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하는 거다.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을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근과 계세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1이었고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은 오이쇼 오이구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부호가 달라져야 되니까 다시 또 뭐로 바꿔놓으면서 플러스로 바꿔놓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숫자가 헷갈리네. 1 플러스 루트 5 맞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에다가 2분의 5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4차까지 나오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죠? 지금 그래도 잘 이해됐습니까? 뭐 다른 풀이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좀 살짝 식변형을 좀 달리한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답은 뭐 다 나왔는데 이제 이 4차 부분 처리해가는 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자 주어진 식 이번엔 그냥 x 제곱 더하기 1 이 정도 처리하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항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누기 해서 1 더하기 루트 5 x 정도 이렇게 쓰는 거 뭐 아까하고 차이 안 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어떻게 되나요? 4분의 6 플러스 2 루트 3 x 제곱인데 다시 정리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2x 제곱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 정도를 이항을 시켜서 이제 x 제곱 정도를 만들고요. 그러면 1 정도 빼야 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우리가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쓰면 좋은데 자, 이 식을 좀 변형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변형할까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x로 변형할 거예요. 뭐 한 것 같아요? 뭐 한 것 같아요? x를 곱하기 한 거죠? 요 식에다가 x를 곱하기 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나온 두 식을 우리가 더하기를 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공교롭게도 이게요 지워져서 0돼요. 그렇다면 아까 위에서 풀었던 요 식 모양이 유도가 된 거죠. 뭐 식 유도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이게 보여드린 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맨 처음 주어진 식은 2차 식인데 풀어야 될 식은 4차 식이다. 고차 부분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이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풀어야 될 이 식의 차수를 낮춰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낮춰갈 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2차로 정 모르겠으면요. 정 모르겠으면 우리가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x라는 식을 뭐로 2x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5 x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 해서 이제 뒤에 이제 끝나고 이제 여기 나머지를 이제 구해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이제 비상대책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되죠? 자, 그래서 고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식 변형하는 부분들을 좀 한 2가지 정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 유형, 좀 까탈스러운 유형이니까 좀 신경 써서 잘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제는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와우, 서술형 세 번째. 그렇다는 얘기는 서술형 2개가 또 앞에 있었고 시간 쓸 일들이 많은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 되죠? 하하.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랑랑랑. 어떻습니까? 자, 문제 봅니다. 다항식 주어져 있는데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라. 인수분해 단원이군요. 근데 A 값이 언제
크고 언제 작아질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식을 인수분해한다. 뭐 방법이 있습니까?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가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입니다. 뭐 일은 안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처리할 때 이 A를 소거해야 되니까 3을 한번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A 플러스 6 하하 그러면 어떻게 되죠? 18에다가 3A 이렇게 처리되니까 A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 다음 45 처리해서 어떻습니까? 센스 있었죠? 이곳을 미리 판단해서 3숫자 선택하는 거. 이거 이런 것도 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식 씁니다. 자, 그러면 2x제곱에 a 플러스 6x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2차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뭐로 되라고 했죠? 정수로 되라.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하고 이 숫자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죠. 1, 2에 3, 5, 15가 있네요. 3, 5, 15 축축 1, 2에 5, 3, 15가 있고 1, 2에 15, 1이 있고 호호호 이런 것도 있네요. 1, 15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생기는 2, 6, 5 합쳐서 여기 11 이런 부분이 이 우리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a 플러스 6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언제 제일 커지겠습니까? 저는 이곳이요 30에 1에 31이 a 플러스 6 됐습니까? 이거보다 더 커질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짠짠 됐습니다. 자, 그럼 최소는 언제일까요? 최소는 아하 이 부분 한쪽에다가 이제 죄다 뭘 갖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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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젠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6은 이번엔 이쪽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때의 최대값 최소값 되는 거니까 빼기 들어가면 되죠. 뭐 빼기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이때가 이제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니까요. 스몰에 미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62 이렇게 처리 됐죠. 자, 인수분해 형태의 문제를 순간 좀 당황할 수 있게 어디가 그렇게 당황스럽죠? 이거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느냐 이런 질문.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원리 형태를 쭉쭉쭉쭉 다 생각해 봐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선생님 좀 센스 있게 대처를 했네요. 이게 어차피 최대고 이쪽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이쪽에서 뭐 m 해서 뭐 25 이렇게 구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당황하지 말고 문제의 뜻에 맞는 인수분해 3차는 조립제법이 우선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됐습니까? 자, 20번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으쌰 기운 받으셨습니까? 자, 현암고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네 번째 문제고요. 현암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1차 함수 hx에 대해서 우와 만난다. 2차와 1차가 만나는 점 알파 베타 2차와 1차가 만나는 점 접한다 중근이네요. 감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뭐 알파 베타 감마의 gx까지 뭐 구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네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fx, gx 최고차항계수 최고차항계수 알려 주었어요. 근의 b 양수근이네요. 양수근 두 근 합주어져 있고 요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관계식이 있습니다. f형 상수항 가르쳐 줬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fx 최고차가 1이다. x제곱 모른다. px 상수 가르쳐 줬고 우리가 풀어야 될 hx 1차식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gx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함수인데 아이고야 이걸 어떡합니까? 2차 이거 정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ax 플러스 b 넣어야죠 뭐. 자, 주어진 정보 뜩뜩뜩 3개 주어진 함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fx하고 hx가 만나야 되는데 이항시켜서 fx 빼기 hx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제곱 p-mx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돼서 는 0 이렇게 풀어둘 때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gx hx 뭐 gx 빼기 hx 더해야 되는데 2차 함수 이거 그냥 근으로 처리하죠. 뭐 x 마이너스 감마가 아까 b가 있었으니까 2알파의 제곱 이런 모양. 됐습니까? 중간에 근각에서 관계됐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부호받고 n 마이너스 p는 2 오후 땡큐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몰라 관계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문제에 또 괴상한 정보들이 주어져 있죠. 자, f 알파다.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빼기 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다. 베타 제곱 p 베타 마이너스 2 했는데 이게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다. 요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처리해야 될까요? 자, 먼저 차부터 해보겠습니다. 차.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p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라지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사라지고 됐습니까? 근데 요식에 뭐가 보이죠?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공통인 게 보입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고요. p 남고요. 더하기 p 남고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이제 이 값이 얼마라고 줘야 되죠? 다행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2예요. 우와, 됐습니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랍니다. p 값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m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나왔습니다. 와우, 식들은 이제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거죠? 자, 값을 두 개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합을 또 구해보겠습니다. 합을 구하면요, 좌측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우측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똑같아서 지워져요. p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고요. 마이너스 4 되고요. 4 알파 베타가 되죠. 자, 근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이렇게 구했어요. 마이너스 12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3 나왔죠.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n 값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완성이 된 거죠? 자,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fx 어떻게 되죠? x제곱 맨 처음에 px 했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hx 뭐였습니까? mx 마이너스 2x 플러스 n 1 이렇게 됐습니다. 오, 많이 알았죠? 자, 근데 이게 두 개 이제 같다 부분에서 이항시켜서 x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했는데 이게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근이 마이너스 1 3 해서 이제 이게 양수근이죠. 이게 알파죠. 그러면 베타는 6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gx-hx가 2배의 뭐였습니까? x-6의 제곱이니까 와우, 이 식이 또 얼마나 길어지는 건가요? 2x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2의 24x 얼마입니까? 36의 7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gx는 이 식에다가 또 무엇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hx 더하기 이렇게 식 써지니까 2x 제곱 hx가 뭐였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6x 더하기 73 해서 와우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알파 구했고 베타 구했고 이거 베타가 아니라 감마였습니다. 감마 큰일 납니다. 감마 요게 베타죠? 어휴 베타죠. 그 다음에 gx까지 구했습니다. 이해 되셨죠? 중간에 감마를 베타라고 잠깐 좀 착각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이 많은 미지수들 형태를 여러 관계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해가면서
풀이를 잘 해야만. 이제 일부분 이렇게 풀이하는 내용은 그리 뭐 어렵지 않은 항목들인데 뭐 개수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건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문제에 주어진 정보 쫙 해서 함수씩 써놓는 거,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들 나온 거 됐죠? 근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 중간에 이상한 식이 주어져 있어서 그 식을 일단 썼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못하는 풀이 올렸을 거야. 야, 이거 차하고 합을 한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여기가 연산의 가장 키포인트 형태의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 풀이할 때 있어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들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서 좀 잘 그 부분에서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좀 힘겨웠던 현암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